자, 또 한 분 나와서 계속 비웃고 계시는데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차장이 또 합류해 주셨네요. 네. 네. 어서 오시죠. 네. 비웃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 쉽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하나도 안 쉽다고. 점점 더 어려워져. 아니 그래요? 그 효소로 갔다가 뭐 반도체 뭐 CMP로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비유를 와가지고. 한 거잖아요. 비유가 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머릿속이 좀 약간 헷갈립니다. 아닙니다. 아미코즈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죠. 네. 그리고 또 가능성 있고 오늘 또 김현 매니저가 적절한 시점으로 타이밍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효소 생산할 때 이제 좀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효소 원료는 사실 중국에서 좀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 수출입 통관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막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통관 절차에 좀 뭔가 변화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하려다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자, 이제 또 금요일이니까 오늘 또 정해진 거 가야 되겠죠. 최마의 일발 장전. 오늘 주제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또 위성 경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라고 제가 좀 표현했는데 준비된 내용 자료가 있으니까 또 보시죠. 사실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 GPS일 거예요. 이제 GPS는 사실 미국 겁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뭐 시스템인가 이렇게 될 거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추적하는 거죠. 유럽은 갈릴레이,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글로나스라고 하고 최근에 중국의 이 베이더우가 등장을 했는데 아주 눈에 띕니다. 눈에 띄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관련된 기업을 한번 좀 볼까 싶어서 관련주 그러면 위성 관련주가 되겠고요. 뭐 스태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AP 시스템 뭐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데이터맵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합계 들어가면 팅크웨어 이런 기업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확장성이네요. 그래요? 예. 상상의 나래가 너무 갔나요? 어,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알게 모르게 위성 엄청 쌓아 올리고 있어요. 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뭐 테슬라 이러지만 그 사람의 꿈은 지금 스페이스X잖아요. 네. 그래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 두 개 뭐 했다 그러고 막 우리는 이제 뭐 고체 연료 쓸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 이제 분단된 현실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을 키우기에는 너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키워가고 있는 게 중소형 위성 시장에서 이제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이 뭐 제가 탐방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네. 뭐 거의 전원이 다 뭐 석박사로 돼 있는 연구진 인력들이 예, 옛날 우리별 이제 쏘아 올렸던 이제 인력들이 만든 기업인데 요즘에는 수출도 좀 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군 인원을 계속해서 좀 감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사관들을 늘리고 모자란 부분을 이제 첨단 무기체 징병 의무 징병. 네, 예, 그렇죠. 그 계속해서 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첨단 그 비무기 체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다라는 큰 틀의 그 이제 국방 예산이 편성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찰 위성들의 어떤 확대는 좀 기조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소형 위성 한 대가 뭐 한 350억, 뭐 커봐야 한 700억 뭐 이런 정도고. 강대국이 아닌 뭐 이제 뭐 동남아 국가 또 뭐 중동 이런 쪽에 좀 수출 정도 하다 보니까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이제 군사 위성으로서의 그 독보적인 그런 좀 위치는 좀 변함없고. 근데 중소형 위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6G, 5G 그런 통신으로 연결해서 자율주행까지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굵고 짧게 말씀드린다면 세트레가이는 좀 이게 배랑 비슷합니다. 매출액이 받아놓은 수주에 따라서 이제 건조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인식되듯이 이것도 이제 조선 산업을 네, 비유했을 비슷하죠. 때. 네, 똑같아요. 매출을,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놓고,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공정에 따라서 이제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데, 일단 내후년까지는 먹거리가 이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캐파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매출은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과연 이제 여기서 이 유지 보수에서 얼만큼 또 이 매출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진 판독에 대한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걸 네.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또 얼마만큼 주가에 녹아드느냐, 또 추가 수주를 얼마만큼 받아내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수주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중소형 위성이다 보니까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단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것도 이제 위성에는 한 발은 담그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위성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트랙아이는 다소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틀림없이 매출 성장과 함께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좋아요. 있겠습니다. 그럼 저도 공감하니까 세트랙아이 색깔 반전 하나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GPS의 단점은 이제 위도와 경도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터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페이더우가 지금 위도, 경도, 고도까지 해서 이제 센치 단위로 위치 정확도를 정확히 잡아낸다 그래요. 무서운 중국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를 좀 끊어내서 이제 스타워즈라는 뭐 저라고 저거 만들어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네. 우리 김영희 매니저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뭐 우주 전쟁이 이제 진짜 그야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 도화선은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불을 지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사실 이제 꿈꾸는 화성 이주민의 시대가 뭐 곧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기후도 그렇고 그렇죠. 도망가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정말 홍맹랑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원숭이 뇌까지 나왔네요. 네, 그런 일들을 근데 진짜 현실화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의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은 결국 자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결론이 좀 날 거기 때문에 미국에 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는 이 베이더우가 이제 정말 무서운 건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센치 단위의 이제 초정밀 위치 정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이건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의 시대도 올 거고 그리고 군사력도 역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전쟁을 하는 시대는 저는 곧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좀 나쁘게 이제 만약에 그걸 쓴다면 그게 이제 무기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산업에 결국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초정밀 위치 정보와 관련된 분석이고 이게 결국은 또 인공지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트랙에 당연히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까지 이제 그렇게 또 하이라이트를 드리면 또 아니요, 재미가 아니요. 없으니까. 선택은 자유. 네. 세트랙 아이는 이제 뭐 일단 하이라이트를 좀 드리고 팅크웨어라는 기업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저도 팅크웨어로 같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죠? 어쨌든 팅크웨어가 우리나라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좀 앞서 있는 기업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어제 수가 있기 현대차 때문에 자율주행 얘기가 물론 어제는 아니지만 네. 뭐 하여튼 이틀 상간에 나왔던 이슈가 있어서 제가 좀 저렇게 무리하게 좀 매칭을 시켜 무리한 네.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제 위성을 활용한 위치 기반 시스템 혹은 또 레이더나 라이다를 통해서 이제 차량의 이제 정방, 측방, 후방을 이제 감시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팅크웨어가 이제 축적하고 있는 위치 기반의 어떤 지도 위에 이제 놓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 팅크웨어 지금은 사실 이제 팅크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나비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를 만든 회사가 팅크웨어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이제 한물 지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회사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팅크웨어를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뭐 팅크웨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만도라는 이제 부품 회사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만도도 이제 ADAS와 관련된 뭐 위성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는 좀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기업들 좀 보시면 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뭐 자율주행 저는 해성 DS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 뭐 이런 기업도 해성 DS? 해성 DS 이런 기업도 이제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기에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은 레이저를 갖다 붙이면은 GPS와 레이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네, 보이스 캐디. 아, 골프 잘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거리 측정하고 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군사용으로도 지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군사용인데요. 그렇죠. 네. 예, 조준경. 미사일이 네. 날라오면 그거를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잡고 물론 거기 이제 레이저로 미사일을 녹이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 레이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오 테크닉스. 네, 그렇죠. 어디까지 가볼지 어디를 한번 가봅시다. 네, 맞습니다. 뭐 스타워즈의 이오 테크닉스도 있고 피롭틱스도 있어요. 피롭틱스. 이제 네. 이오 테크닉스의 이제 동생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사실 되는데 비교 범주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오 테크닉스가 사실 워낙 월등해요. 네. 월등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이제 원천 레이저 광원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오 테크닉스도 얼마 전에 한번 그렇죠. 하셨잖아요. 소개를 해드렸고 이오 테크닉스도 뭐 목표가 다 터치를 했고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제가 이제 방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제 성장주들이었던 일련의 이제 조정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가격 매력들이 또 다시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뭐 피롭틱스라든지 회성 DS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쪽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좋죠. 하면은 예. 어쨌든 이 이제 위성 경쟁이나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을 이제 주도할 섹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장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비하면은 많이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이제 과학 기술은 결국 투자를 얼마나 과감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규제가 좀 완화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판을 좀 열어준다면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만 나오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몇 개의 기업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 기업들이 워낙 이제 시장의 규모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돈을 벌지를 못하고 몇 년째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뒤처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규제 완화와 함께 미국과 중국을 또 추월할 수 있는 좀 토대가 좀 만들어진다면은 자율주행 시장도 요즘에 뭐 자꾸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외신도 또 자동차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2의 넥스트 테슬라 찾기가 활발해진다 그래가지고 네. 중국의 자동차주들이 또 급등했다. 이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자동차, 이런 미래차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우리가 운전을 하면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것처럼 그냥 차에 타서 버튼만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은 우리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 감상을 하고 아니면 또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차량의 이제 이동 수단 자체가 정말 이제 공간과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우리가 이제 영역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냐면 사실 미래차 수소차는 정말 뭐 탈탈 털듯이 수혜주를 다 찾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성 얘기를 좀 빨리 꺼내봤고요. 자, 종목이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나왔네요. 이제 김영 매니저의 아미코제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네. 주력적으로 그리고 또 자율주행 그리고 위성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세트웨이가의 팅크웨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 매니저는 오늘 또 수고를 하셨고 연휴 네. 보내시고 오늘 네. 이벤트는 오늘은 오늘날. 이벤트가 제가 이제 일정 때문에 없고요. 연휴 이제 긴 연휴가 또 시작되니까 네. 오늘까지 시장 대응 또 잘 하셔서 아까 제가 실적 시즌이 끝나고 이제 새 판 짜기가 또 시작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연휴 이후에 또 더욱더 알찬 모습 또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